자,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은 다뤄봤어. 그치?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도 다뤄봤어. 2차 부등식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거.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처럼 차수가 2차인 거야. 그래서, 형태도 이제 보면, 좌변으로 다 정리해서 옮기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처럼, 우리 2차 방정식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부등호로 표현되겠지.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표현되겠죠. 당연히 최고창이 0이 되면 2차가 안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야. 자, 근데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냐 이거지. 그게 문제인데.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뭐 인수분해가 돼서 예를 들어서 크다 이렇게 풀 때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대. 그러면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다뤄봤잖아. 부호 다루고. 둘이 곱해서 0보다 커? 그럼 둘 다 플러스 아니야? 또는 둘 다 마이너스 아니야?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 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부등식을 풀어. 그러면 그러면 x-2가 0보다 크고 또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다 플러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풀겠지. 맞아? 아니야. 오화가 아니야. 그리고야. 엔드야.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이 된다고.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풀어야 되고. 또, 이건 x는 2보다 작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건 뭐야? 크다지. 밑에 거 봤네.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매번 이제 이걸 정리해서 풀어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제 또 범위를 나눠야지. 어떻게 나눠야 돼? 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2보다 x는 2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쪽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저번에 했었으니까. 그쵸? 여기서는 자, x는 2보다 작다야. 2보다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는 또 작다야? 그럼 역시 동시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네. 우리가 구한 답은 뭐야? 자, 요 첫 번째 둘 다 0보다 크다 해서 얻은 게 x는 2보다 커요. 자, 밑에 식에서 얻은 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 옛날에 이렇게 풀었다고. 부등식을. 근데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는.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풀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뭐냐면 이차함수랑 x축과의 위치관계,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했을 때 자, 그런 방정식이랑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연결해서 해석을 했었다. 부등식도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배워놓으면 이렇게 매번 구간을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되게 편리해. 그걸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 때 매번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수의 곱으로 부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 자, 이 2차 식을 y라고 넣자. 어쨌든 x에 대한 어떤 값을 정리하면 얼마가 되겠지. y라는 값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 0도 y는 0이라는 우리가 x축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같다라는 개념은 이차함수가 0보다 크다고 해보자. 같다라는 개념은 이 이차함수와 그 다음에 y는 0도 그래프야. x축
상수함수 다 좋아. 어쨌든 이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라면, 그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거를 부등식에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요 y값이 요 y값보다는 크다라는 개념은 y값이, 그치? 크다라는 개념은 위에 있다는 개념이랑 같다고. y값이 위에 있으면 크겠지. 우리가 이제 x값도 그러잖아. x값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1이랑 3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다는 개념 아니야? 맞아? 그럼 y값은 이제 세로 축이니까 y값은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은, 그치? 여기 위에 있는 값은 당연히 큰 쪽에 있겠지. 큰 거지. 위에 있다는 개념. 크다는 개념은 위에 있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부등식을 풀 때는 이 그래프가 요 비교하는 그래프보다 크다라는 개념은 위쪽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되다는 얘기야. 위쪽에 있는 x의 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게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아까 문제를 잠깐 소환해서 한번 볼까? 자, x-2, x 플러스 3, 이게 0보다 크다. 자, 보자.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이 이차함수는 자, 최고차항 1인 거 보니까 0보다 크고 아래로 볼록하고 이걸 y라고 넣으면 x절편에 요거 0 되는 값이랑 0 되는 값이잖아. 그치? 인수분해해서 구한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도 x절편이고 2도 x절편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요렇게 생겼겠네. 그쵸? 계략적으로 그렸어. 그 다음에 이거는 0은 x축이라고 그랬잖아. y는 0이라는 직선. 그럼 y는 0이라는 직선 얘고.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 위에 있는 건 이쪽이잖아요. 여기가 위에 있죠. 여기도 위에 있고. 그치? 여기는 x축 아래에 있는 거. x축을 기준, x축. 됐지? 그런 x의 범위.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애들은, 그치? 여기 있는 x들은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거네.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 있는 친구들도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등식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와 직선 위치 관계를 그대로 끌고 와서 부등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번에 한 거예요. 거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도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런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접근하면 아까 같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선은 이제 이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부등식의 해석이 다 틀려. 첫 번째, 이게 가장 많이 나와. 거의 부등식 문제 이게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2, 고3 때도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얘가 나와. 근데 이제 고1 때는 이제 특수한 경우가 좀 나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시험 때는. 그러면 이제 뭐 이차함수가 우선은 a가 0보다 큰 걸로 항상 바꾸면 돼. 부등식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요. 이걸 풀 때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거든. 부등식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되고. 0은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일 거고. 근데 부등이 바뀌겠지,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항이 0보다 크게 바꿔서 생각해도 돼. 굳이 이걸 풀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최고차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모양이 아래로 블록할 거니까 이 함수가. 그쵸?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 연결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치? 그 얘기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고 2차 함수랑 x축과 위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선생님 이제 설명을 이제 인지하는데 같다라는 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걔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겠지. 그래서 역시 같다라는 애가 또 주인공이 된다고.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도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구해야 된다고.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을 알아야 얘를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갈까?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도 같은 게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 만약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치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자, 큰 거니까 위쪽에 있는 x 범위는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다. 그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은 땅이다. 베타보다는 큰 땅이다. 이거 이해가나? 됐지? 네. 위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알파가 여기서는 작은 수야. 작은 수보다 작은 쪽이고 이게 베타 큰 수야. 큰 수보다 큰 쪽이다. 그래서 작자 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주인공 2차 부등식이 크다. 그러면 해는 작자 큰이다.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좀 이따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 작은 쪽 이렇게 주인공이 작은 쪽이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는 요쪽이 이제 그래프 자체는 x축 아래에 있는 거고 그 x의 범위는 여기 알파 베타 사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이값이 된다. 우리가 해가 되는 알파랑 베타의 사이값이 된다. 사이값. 그래서 그 두 가지 표현을 좀 기억해라. 사이값. 사이에 있다. 사이에 껴있다. 사이값. 그 다음에 주인공이 크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여기서 크다. 작자 큰. 말로 외워놔.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됐지? 가장 많이 풀 거니까 동호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동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특별한 경우 우리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잡아. 그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부등식도. 그래서 다 그래프로 풀 거니까. 어쨌든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경우지. 이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거는 중근을 갖는 거고 x축과 2차 함수 위치 관계 입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 판별식 입장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고 d가 0일 때지. 그럼 이제 여기는 뭐 알파 베타 뭐 둘 중에 하나 알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같은 근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 너무 명확해. 자, x축을 기준으로 이 참수가 다 위에 있네. 그러면 크다 그러면 크다는 건 모든 실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크다라는 개념은 같은 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알파는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큰 건 아니고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자, 이 이참수가 x축보다 위에 커라, 위에 있어라 라는 이 부등식의 해는 알파 빼고 다야. 알파는 좀 다 있으니까 같은 거고 그거 말고는 모든 실수는 다 큰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림을 보면. 그다음 등호가 들어갔다. 커도 되고 이제 부등식을 잘해야 돼. 커도 해가 되는 거고 같아도 해가 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이게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알파가 같은 경우도 되니까 이때는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저 해석만 이해하면 돼.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야.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특이한 경우야. 특별한 경우라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돼. 문제 형태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게 있냐 그러면 이건 없지. 그치? 여기 조심해야 돼. 자, 현재 이 그래프 그대로야. 자, 요게 0보다 작은 x들이 그래프가 존재하냐 그러면 작은 건 없지. 같은 건 있어도. 근데 마지막 얘를 봐. 얘는 이제 잘 나오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인데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밑에 있거나 같아도 돼. 등호니까. 밑에는 없어. 그렇지만 같은 건 하나 있네. 그래서 요거 해가 알파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방정식처럼 딱 하나의 근을 갖는 경우, 특별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거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어디서 연립부등식 풀 때도 그랬어. 3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를 풀었더니 3보다 크거나 같다. 또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3밖에 없었어. 그래서 x는 3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작거나 같다에 그치? 작은 애는 없지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알파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등식은 결국은 우리가 풀 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자는 얘기야. 근데 마지막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뭐 이제 당연히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태야. 이제 허근인 상태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이거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점들.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건 해석이 당연하겠죠. 뭐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크거나 같을 때도 다 모두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해가 되지.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큰 쪽에 다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게 있냐 그러면 당연히 없겠죠. 떠 있는데 작은 쪽에 하나도 없잖아. 같은 것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게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 자주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만날 거다. 그럼 문제를 풀게.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등식을 이렇게 그래프에 그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노골적으로. 그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두 이차함수 y는 fx랑 y는 gx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랬고 지금 다음 부등식을 풀래. 뭐 식은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여러분한테 그림을 주고 풀란 얘기야. 그래프를 주고. 됐어? 무슨 얘기야? fx가 gx보다 작대.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야. fx의 그래프는 이 친구인데, 초록색 그래프인데, gx의 그래프, 파란색으로 할게.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 그럼 어디 아래에 있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선생님 제대로 해석했나? fx가 gx보다 작은 쪽. 그러면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쪽은 어디야? 요쪽 범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 우선 그래프 여기 아래에 있지. 색칠한 거. 그 x의 범위를 봐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야? 우선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래서 쭉 가서 만나는 교점을 여기 가르쳐 준대. 3.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치? 초록색 그래프가 파란색 밑에 있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부등식을. 그래프의 위치관계. 어렵지 않아. 이해하면. 됐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건 이제 두 가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이 곱해서 0보다 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fx도 플러스고. 그치? 0보다 크고. 그리고 gx도 0보다 큰 거. 이거 잘 해야 돼, 이거 중에. 또는 fx가 0보다 작고, gx도 0보다 작다. 둘 다 음수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곱하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도 0보다 크고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는 0은 x축이야. 그래프를 봐야 돼. 그래서 집중해야 돼, 정신. 자,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돼. fx도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커야 돼. fx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거는 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x축 위에.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거는 여기네. 여기랑 여기. 됐죠? 그럼 gx도 0보다 있어요. 0보다 커야 돼. 그럼 gx도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동시야, 동시. 어디서 어디가 둘 다 0보다 크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3을 기준으로 3보다 큰 쪽은 여기 gx만 0보다 크지. 맞아? 그리고, 여기 0에서 2 사이는, 이 0에서 2 사이는 역시 gx만 0보다 크네, 이쪽. 이것도 아니, 동시가.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또 역시 fx만 크네.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큰 범위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지. 둘 다 0보다 큰 쪽은 어디야? 다 지울게. 둘 다 0보다 큰 거는 요 부분이랑 어디야? 어디서 어디까지야? 응? 여기 2서부터 쫙 올라가면 어쨌든 이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2에서부터 요 4 사이는 2에서 4 사이는 어때요? 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래 보이냐? 선생님만 그렇게 보이냐? 규정 이해가 가냐? 둘 다 x축 위에 있어야 돼. 둘 다 이게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우선은 fx는 이거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 파란색 위에 있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에 빨간색도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범위 둘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왜냐면 요쪽 땅을 좀 벗어나면 여기 땅을 이렇게 좀 벗어나면 여기는 밑에 있거든. fx가. 정문에 이해가? 둘 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2에서 우선은 4 사이를 찾을 수 있겠네. 첫 번째에서. 그 다음 이제는 둘 다 아래에 있는 걸 찾는 거야. 그럼 둘 다 아래에 있는 걸 찾자. 둘 다 아래에 있는 거는 우선 얘가 아래에 있고, 그쵸? 얘는 위에 있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전혀 틀린데. 어디가 둘 다 아래에 있냐? 여기 아래 있고, 파란색 아래 있고, 빨간색 아래 있고, 빨간색 이거야. 이렇게 초록색이네. 됐어? 동시에 아래 있는 게 있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데? 쌤 잘못했어?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네. 둘 다 0보다 작은 거는. 근데 어쨌든 그래프를 주문 따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만나면 요걸 좀 까다롭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할 때 연습을 해줘야지, 정확히. 자기가. 찾아봐야 돼. 됐어?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든가 둘 다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만족하는 게 없었고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거는 2에서 4 사이네.